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8월 4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녹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한 소개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평택촌놈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기에서 다양한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평택촌놈에서 현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무료 방송 순서에 입각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행했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자, 첫 번째 순서는 특징주입니다. 이번 주는 두 종목 역시 골라봤는데요. 한일화학을 골라봤어요. 이번 주에 흐름이 좋았는데요. 어쨌든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한 그런 그 기업이죠. 불매운동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역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그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괜찮은데요. 이 종목은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날이었었죠. 7월 30일에 11,200원의 1차 매수로 추천을 했어요. 11,200원. 11,200원이면 이 정도죠. 좀 조정을 받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조정을 안 받고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2,500원 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1차 매수 여기서 분할 매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적당히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셈코입니다. 셈코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상승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어요. 이게 뭐 가격적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이 저점 부분이 5,000원대에서 36,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 이런 종목은 일종의 세력주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그냥 별 특별한 이유도 없었어요. 뭐 최대 주주 변경 그 정도인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입니까? 뭐 삼성그룹이나 SK, LG그룹에서 인수한 것도 아니고 재밌는 거죠. 어쨌든 자,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합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매집을 하는 어떤 그런 좀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제대로 이런 종목을 잡아내려면은 장중에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분봉을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징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뻥 튀어버렸죠.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쭉 갔는데요. 뭐 중간에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 나는 것 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점에서 잡지 못하면은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해먹은 종목들, 해먹었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한번 이렇게 크게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들은 좀 한참 기다려야 돼요. 제대로 조정받고 바닥에서 좀 오래 기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한 번씩 흐름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또 반등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횡보할 때 그때 뭐 소액 정도 묻어놓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지수 흐름은 괜찮아야겠죠. 지수가 계속 꼬꾸라지는데 이런 종목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결국은 더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도 좀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두 종목 이렇게 골라봤고요. 네, 추천주는 인버스. 인버스는 지금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인버스는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편안하죠. 이제는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도 사실 지금 들어가도 늦은 건 아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이미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들어가기는 억울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기회를 충분히 드렸어요.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보시기 바라고요. 뭐 혹시라도 이거 저점 깨고 이탈하면은 추가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자는 거죠. 어쨌든 인버스는 중기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하이티진로홀딩스 우선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추천을 했었다가 45% 정도 수익 내고 던졌어요. 세 번 매매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구간에서 제대로 못 먹은 게 좀 아쉽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이었었죠. 8월 1일에 조정을 받길래 다시 추천을 했었습니다. 19,000원에 1차 매수 주문을 했는데, 600원 차이로 안 왔어요. 아슬아슬하게 안 오고 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어쨌든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좀 계속 지켜보는 종목이고요. 뭐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매매하기 힘들어요. 가격 설정하기도 어렵고 또 흐름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이렇게 가는 종목들 계속 단기 매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뭐 장중에 단타를 한다거나 또 일봉 매매를 하더라도 짧게 수익을 내고 얼른 던지고 또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혼자 하시는 분들도 좀 너무 무리하게 뭐 중장기 매매 하다가는 손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잘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이죠. 자, 이번 주에는 결국은 2000선 이탈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 초반에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반등다운 반등도 안 나왔어요. 월요일에 그냥 쭉 밀려버리면서 허무하게 끝났어요. 2050선 이탈하면은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탈했고요. 그리고 2000선 이탈하면은 그때는 정말 그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했는데 2000선 이탈하고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에 2000선 이탈했는데요. 월요일에 빠질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가 이번 주에는 빠졌다 그렇게 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쭉 밀려서 뭐 월요일에 급락하면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제약이 너무 약해요. 제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번 주에는 또 금요일에 신라젠이 하한가 같지 않습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바이오가 그동안에 뭐 임상시험 뭐 신약 기대감 그런 것들로 엄청나게 주가가 풀렸지 않습니까? 신라젠 볼까요? 신라젠만 보더라도 팩400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울고 먹었습니까? 자, 여기 8,000원, 8,900원, 만원도 안 되던 게 15만원 갔어요. 16배 간 거죠. 뭐 16배 더 갔겠죠. 계산해보면 그렇겠지만은. 그러더니 이제 스물스물 하락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톡스타, 8시 톡스타 금요일 방송 출연할 때 사지 말아야 할 종목, 그때 신라젠이 다시 튀어오르니까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절대로 사지 말자고 했어요. 결국은 더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이제 결국 저점 이탈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하한가 갔어요. 점 하한가 갔는데 이거 월요일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은 원래 주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실체가 없는 종목은 이렇습니다. 바이오가 이래요. 바이오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가는 흐름에서는 같이 가요. 뭐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뭐 기대감 그리고 뭐 임상시험 이런 것들로 가는데 한번 무너지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는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요. 괜히 또 손실 좀 났다고 상승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거짓 피우다가 완전히 그냥 그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바이오는 지금은 좀 조심하자. 바이오 지금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뭐 있냐면은 신규주입니다.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을 한 번씩 튀어주니까 그런 종목들이나 뭐 단기 매매 짧게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종목이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바이오가 좋지 않아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좋지 않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작년 저점이 1984.53인데 좀 더 빠졌죠. 1987까지 갔어요. 코스피는 버텼어요. 근데 코스닥은 저점 이탈했어요. 훨씬 약한 거죠. 제약이 무너지니까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전기전자가 버티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서 지수가 덜 빠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저점을 이탈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어차피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좋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번 주 하락한 원인을 보면은 역시 파생 쪽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보면은 파생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 퐁당퐁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매도하는 트렌드로 돌아선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 옵션도 뭐 역시 약간 좀 하방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도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8월 2일에 3,985 매도를 했죠. 3,000억 이상 매도한 게 작년 5월입니다. 5월 28일 정도 될 거예요, 아마. 5월 29일이네요. 이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자, 이때 엄청나게 매도를 했었죠.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당시에 지수를 보실까요? 5월
9일까지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 저점을 이탈을 했다는 것이죠. 자,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은 자, 5월에 매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자, 얼마입니까? 3조 넘게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지수가 쭉 빠졌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별로 매도 안 했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다만 선물 쪽에서 조금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죠. 선물은 한계 구간까지 왔어요. 이게 수급적으로. 그래서 이제 꺾이고 있는데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자, 코스피 작년 12월부터 한번 보시죠. 12월부터 거의 뭐 8조 가까이 5월까지 매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면서 하락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크게 매도한 게 없어요. 고점에서 보면은 그래봐야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근데 자, 올해죠. 5월까지 매수하면서 쭉 상승했고요. 매도하면서 쭉 빠졌어요. 매도하는 금액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매수가 쭉 들어왔을 때 조금 반등하고요. 그리고 이제 쭉 빠지는 거죠. 상당히 좋지 못해요. 그리고 전기전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기전자 보시면은 자, 12월부터 그때도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가 거의 집중됐어요. 거의 뭐 한 80% 정도는 전기전자였는데 전기전자가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고 갔고요. 전기전자 하락하면서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기전자가 상승한 거에 절반 정도 빠졌죠.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번에도 전기전자에 거의 집중이 됐거든요. 근데 전기전자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거의 매수하는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쪽도 버티는 흐름 정도 나오는데 지수는 어떻습니까? 지수는 훨씬 약하죠.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형주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도 이게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삼성전자만 꺾여버리면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전자 반등시키면서 지수 반등하던 흐름 그때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이죠. 꺾이지도 않았는데 전기전자가 꺾이지도 않았는데 지수는 훨씬 꺾였어요.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급에 대한 어떤 뭐 진위 논란이라든지 또 어떤 순도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의 외국인들이 제대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매수를 하고 있다 하면 버티겠죠.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전기전자가 믿을만한 게 전기전자밖에 없으니까 그쪽에 집중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수를 제대로 상승시키려면은 골고루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전기전자 하나만 해요. 단기 매매라는 것이죠. 단타는 뭐 아니고 이제 단기 매매라는 거예요. 단기에 수익 좀 내려고 하는 그 정도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됐고요. 수급과 상관없이 꺾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의 현주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방어한다고 해서 지수가 크게 버틸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8월 22일 정도면 이제 결정이 되죠. 일본이 내각에서 각의를 했죠.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최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그 국가들 중에 중간에 퇴출시킨 거죠. 일종의 배제된 게 최초랍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정치권의 어떤 그 감성적인 접근에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다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 동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일본하고 계속 이게 마찰을 빚는 게 한국의 그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자, 뭐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좋습니다. 자력갱생하자. 자력갱생하자 그러니까 뭐 또 이상한 댓글도 달리고 그랬던데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힘을 길러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좋겠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 안 그래도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하고 완전히 이제 척을 지고 지금 뭐 전쟁이라도 할 듯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크게 손해보는 건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이 설령 손해를 덜 봤다고 치죠. 만약에 한국이 손해를 덜 봤다고 치더라도 그게 이익입니까? 손해거든요. 근데 조그만 손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국민들한테는 치명타예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뭐 추경을 하고 그런 것들을 뭐 기업들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기업한테 돈 조금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기업이 살려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기술력도 성장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이게 정치권에서 좀 이제 감정적인 대립을 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금 그 이익을 챙기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결국은 국민들이 편안하거든요.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일본 놈들 이놈들 한번 혼나봐야지.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이겨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이용해 먹고 힘을 기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고 그냥 대립 국면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경제가 망가지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보는 시선이 안 좋아져요. 불안하게 본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뭐 북한하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사이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요. 휴전선을 놓고 아직 통일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미사일 시험 이런 거 계속 하지 않습니까? 방사포 또 시험하고 뭐 그러면은 결국은 여차하면은 니들 공격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기는 어렵죠. 미군이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지소미아 이거 파기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한 거예요. 지소미아. 그리고 여당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게 불안한 그런 그 발언이죠. 왜냐면은 뭐 한미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미국하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한국에 같이 동맹의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은 사실 뭐 러시아고 중국이고 북한이고 아무 짓도 못합니다. 미국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일본까지 합세라면 더 강력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본하고 자꾸 이제 삐걱대고 그러다가 또 이제 미국 쪽하고도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이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안보적인 측면이죠. 한국이 그동안 주식시장이 코리아 리스크라고 해서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런 가장 주요한 원인이 결국은 북한이에요. 북한 분단된 국가적인 이 상황 때문에 컨트리 리스크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좀 묘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소미아가 뭐 혹시라도 파기되는 흐름이 나오면은 안 그래도 어차피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그냥 기름을 부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추세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시장이 다시 반등해서 또 뭐 어떤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쪽에서 또 증권사들에서 얘기하는 대로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올 그럴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작년 11월, 12월 이때 저점을 기록했던 분위기, 이때도 이제 단기 반등 나오고 꺾였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7월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식하기 바라겠고요. 추세적으로 결국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등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쪽하고 무역 마찰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방위 쪽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다음 주겠죠.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추세는 어차피 하락한다고 보시고요. 반등이 조금 나오든 말든 결국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은 시가가 약하고요. 아마 한 10시 정도까지는 최소한 9시 반까지는 약한 흐름 쭉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이 중요해요. 빠졌다가라도 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요. 여기 저점은 이탈하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2000선 가까이에서 끝나면은 그나마 조금 2000선을 뭐 회복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찌글찌글한 그런 흐름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월요일에 쭉 밀려서 끝나버리면은 여기에서 가파르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월요일에 결과를 잘 보십시오. 장중에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하락했다 반등하고 또 2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찌글찌글한 흐름이 나온다. 2000선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찌글찌글한 흐름이 나오면은 다음 주가 만기 주지 않습니까?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좀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요. 또 한국의 수급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중요한 건 한국에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추세적으로 매수한다. 그 정상적인 외국인 아닙니다. 그건 좀 예, 예. 뭐 바보가 아니면은 굳이 추세적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한국 시장에. 안 그래도 망가지는데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단기 매매는 가능해도 추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뭐 계속해서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추세에 대비하기를 바라겠고요. 그에 따라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2000선이 깨졌습니다. 단기간에 곧바로 회복을 해서 또 반등을 좀 시도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뭐 혼조세 정도는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쭉 밀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최근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지수를 보게 되겠죠. 2016년 이후에 17년부터 계속 반등하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다시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더 빠질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하락의 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사람들이 뭐 전문가들도 뭐 최근에는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관리하자, 위험 관리하자 그런 얘기를 계속했다. 유일하게 본인이 뭐 그런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뭐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또 거봐라 반등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국은 뭐 지수가 가는지 빠지는지 결과가 중요한데 지금은 위험한 구간이니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있는 분들은 절대 던지지 마세요.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인버스는 필수예요. 계속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종목은 뭐 일본 관련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단기 매매 좀 반복하시기 바라고요. 가격 메리트 확실하게 발생한 종목들만 하세요. 괜히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또 물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지수 추세는 뭐 이제 이미 그 지수가 반등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수 추세는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확인하는 것만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수가 빠지면은 뭐 천년만년 빠지기만 하겠습니까? 또 언젠가 반등하는 날도 오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관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이제 정말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가격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 괜히 아무 종목이나 아무 때나 매매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가격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최근에 그 방송에서도 하이트실로홀딩스 계속 뭐 매매한 내역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가는 종목은 그렇게 가격 설정만 잘하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 설정이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매수 시기하고.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 또 매매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투자 경력이 짧은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혼자 매매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이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무래도 지수의 결과가 크게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니죠. 반등한다고 해봐야 소폭 정도나 될 거고, 결국은 또 상황이 좋지 않으면 쭉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좀 관리에 주력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